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선이 D-1입니다. 우리 내일 모레면 본투표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이 어제 각각 어디를 갔느냐? 바로 이런 곳을 갔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중원 표심 공략을 위해서 충청을 갔어요. 그래서 충청의 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재명은 어제 수도권에 가가지고 선진 경제로 되돌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마지막 파이널 유세를 두고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광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고, 이재명은 용산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한 게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봤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각 당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이 이렇게 선거 유세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누가 과연 더 열심히 뛰었는가? 누가 과연 어느 곳에 더 집중을 했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실제 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식 선거운동 방문 해가지고 수도권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 48번, 이재명 22번, 부산, 울산, 경남 한동훈 위원장 17번, 이재명 11번, 충청, 세종, 대전 한동훈 위원장 6번, 이재명 6번입니다. 친구 여러분, 보시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딱 봐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보다 더 공식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이 숫자 차이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가운데서 이재명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 얼마 전에 국 공개했잖아요. 굽이 떨어져라 서울을 다녔다면서. 이걸 볼 때 이재명 구두를 잘못 산 것 같아. 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대로 아니 수도권만 보더라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보다 2배는 더 뛰었어요. 2배는. 그런데 그런 것과 달리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서울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굽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이재명이 열심히 뛴 것보다 구두가 문제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제가 이 구두를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신발과 굽은 떨어졌는데 굽은 닳지 않았어. 네? 굽은 닳지 않았습니다. 굽이 멀쩡하죠. 과연 이 신발이 저는 정상적인 신발인지, 오히려 이재명이 신발을 다시 사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표로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특히 좌파들은요, 참 선거를 너무 이상하게 치른다. 정말 더럽게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건 비단 지금 민주당, 더 나아가 조국혁신당,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지금 투표장에 가서 뭐 대파, 디올백 모형을 들고 투표 인증사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네, 대파를 들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투표를 했다라고 인증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디올이라고 쇼핑백에 써놓고선 저걸 들고 가서 투표 인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유치찬란하다, 유치뽕짝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지게 됐다라는 것인데, 자,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슈를 이끌어 보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비단 민주당 지지자들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좌파들 전체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황운하가 난데없이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 학폭 회견을 공지했다가 취소했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회견을 공지한 것도, 더 나아가 취소까지도 저는 계획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실제 강민정, 황운하를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 뭐를 하냐면요,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딸 의혹 경찰이 재수사해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과 관련돼서 실제 무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돼서 경찰이 재수해야 된다고 또다시 논란 이슈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좌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직전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어떻게든 국민들 속여보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더 우리가 팩트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분명히 민주당이 역풍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건데요. 자, 저는 그래서 민주당한테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말만 하지 말고 고소고발하세요. 네? 한동훈 위원장의 딸과 관련돼서 경찰이 재수사를 한다면 재수사 촉구하고요. 더 나아가 고소고발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황운하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 학폭과 관련돼서 의심이 된다라면요. 고소고발 하세요. 아니 고소고발은 안 하면서 왜 말로만 떠듭니까? 전 이게 어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민주당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두고도 선거 개입 혐의다 라면서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각종 사안들마다 검찰, 경찰 다 찾아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했던 게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아니 고소고발을 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측이 뭐 하는 겁니까? 고소고발하기에는 뭔가 겁이 먹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에는 더 겁이 먹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비단 민주당 정치인들 더 나아가 민주당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좌편향된 언론들까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오늘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정권심판론 막판까지 모든 입슈를 압도하고 있다. 참나원. 야, 시청자 여러분, 이거 공감하십니까? 이거 공감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뭐 하고 있어요? 한겨레 일면에다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일면이에요, 일면. 오늘자 일면. 네? 아니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각종 이슈들이 마구마구 터져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정권심판론으로 모두 다 압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한겨레의 희망사항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 좌파들의 희망사항을 읽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건데 더 재밌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관건선거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 현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이 현장 가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현장을 가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 국민을 마주보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지금 경향신문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를 갔느냐? 도대체 어디를 갔길래 경향신문이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요. 용산 어린이정원에 갔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는 거. 네?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가. 민생 토론회라도 관건선거다. 부산에 가서 투표를 해도 관건선거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방문을 해서 국민들을 만나도 선거 개입이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행보 하나하나에 정말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투표장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양손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양손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선에서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양문석과 김준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문석도 그렇고 김준혁도 그렇고 어떻게든 시간 끌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양문석은 어제 뭐를 했느냐? 세월호 행사 연습장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 끌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양문석한테 하나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세월호 행사장을 갈 게 아니라 양문석은요, 수사받을 준비나 잘 하세요. 왜겠습니까?
실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은 수사나 잘 받아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게 양문석에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어땠습니까? 금감원, 이복형 금감원장이 수선 금고 절반이 작업 대출이다라면서 양문석 딸과 같은 대출이 또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부터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집중 점검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무려 몇 곳이 대상이냐? 40곳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과연 양문석과 같은 이러한 대출이 과연 얼마나 벌어졌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TV조선 보도를 보다 재밌던 건 무엇이냐면요. 자, 이렇게 네이밍을 달아놨습니다. 양문석식 편법 대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작업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업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양문석식 편법 대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TV조선이 네이밍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작업 대출과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양문석이란 사람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부터 양문석식 편법 대출이라는 네이밍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새마을금고가 뭐를 하느냐?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수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감원이 오늘부터 뭐 한다고요? 새마을금고를 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을 하고 그 대상이 무려 40여 곳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수검사한다라는 건데, 이게 비단 이제는 새마을금고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도 하느냐? 바로 상호금융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출 작업으로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개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얼마만큼의 금액이 저 작업 대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들려올지 저는 조목조목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이 더 있죠.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김준혁입니다. 자, 김준혁도 지금 양문석과 마찬가지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실제 보도를 보니까요, 김준혁이가 이렇게 실제 선거 유세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준혁이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상납 등 막말과 여성비하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 후보가 부인과 함께 지역구인 경기 수원정 유세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대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멋쩍은 웃음으로 넘기고,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추가 막말 논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거치관련 말은...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역에 사시는 분이 김준혁에게 사퇴 안 해요? 사퇴라고 물어보지만 김준혁은 이와 관련돼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김준혁의 이러한 막말이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김준혁이 육군을 폄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육사 출신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할까 우려라는 얘기를 실제 작년 유튜브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다부동 전투 사실상 패전, 미군 덕분에 이겼다. 백선엽 병법을 몰라 이명박 정부에서 신격화, 육사 안타까운 학교 전락,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군을 넘어서 육사를 넘어서 백선엽 장군, 더 나아가 실제 6.25 전쟁에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 나라를 위해 싸워주었던 그 용사분들을 폄하했던 게 바로 김준혁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실제 육사 총동창회에서 성명문 냈습니다.
김준혁 사퇴하라고요. 자, 육사총 동창회뿐만이 아니라 예비역 단체. 자, 그러니까 이 예비역 단체라고 하면 육해공 플러스 해병대 단체들까지 이렇게 김준혁에 대해서 사퇴 촉구,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김준혁이 이런 막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와 관련돼서도 뿌리는 친일파라는 막말을 한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일어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실제 당사자인 한 유총이 오늘 국회에서 규탄 집회를 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김준혁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며 성명문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준혁도 뻔뻔스럽게 굴고 있으며 이런 김준혁을 민주당은 끝까지 옹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분명히 역풍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저는 이게 분명히 이번 총선에 굉장히 판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언제까지 김준혁이 벼텨낼 수 있을지 그런 결과를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명이 더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누구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토론회 하나 보여드린 적 있어요. 바로 어떤 토론회입니까? 바로 여기 용인갑. 바로 이원모 후보와 이상식의 토론회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게 딱 걸렸습니까? 이상식이 인정했잖아요. 뭐와 관련돼서? 자신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국민의힘이 이상식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이상식이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사과했어요. 배우자 재산신고 누락 국민께 사과.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아니, 지금 양문석도 그렇고 김준혁도 그렇고 더 나아가 이상식까지 이게 사과할 일이에요?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사과가 아닌 진심 어린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사과문 내보고 이걸 시간 끌어보겠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이상식의 발언 중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재산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었대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에요? 무슨 사정입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이상식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재산을 상세히 뭐 알 수도 없겠다. 뭐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사과문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오히려 더 열받게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민주당 후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뉴스 하나가 더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상식이 재산 신고와 관련돼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술품입니다. 미술품. 실제 미술품이 들어갔다 나왔다. 막 재산 신고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조폭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뜬 겁니다. 민주당 이상식 배우자 그림에 MG 조폭 즉 30억이 투자가 됐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이상식 배우자 그림을 거래함에 있어서 실제 조폭이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보도를 좀 알아봤더니 실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예전에 있었더라고요. 바로 어떤 보도냐? 이거예요. 투자금 3배 내나, 갤러리 대표 강금 폭행, MG조폭 동원 협박. 이게 지난해 9월 달입니다, 신규 여러분. 실제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해당 조폭들 기소됐어요. 그것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조폭들이 실제 이 갤러리 대표를 어떻게 강금 폭행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련된 보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직접 보세요.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한 남성이 팔을 치켜들어 여성을 위협하고 머리를 때립니다. 남성 3명이 더 나타나 여성을 둘러싸고 이어 벽에 있던 미술작품을 옮깁니다. 투자회사 대표 30대 유모 씨가 갤러리 대표 A씨를 폭행, 협박하고 그림을 빼앗아가는 모습입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말 A씨를 통해 이우환 화백작품 등 그림 5점에 28억 원을 투자하고 42억 원으로 불려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자 마음대로 이자를 정해 87억 원을 내놓으라고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루 이자 콜금리 2% 1% 뭐 하면 연 한 700% 뭐 한 막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이른바 MG 조폭을 동원했습니다. 1983년생들이 모인 자칭 불사파 조직원 5명을 한 번에 300만 원씩 주고 동원했는데 이들은 모두 강남 아파트에 살며 2에서 3억 원대 외제차를 몰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사 대표 유모 씨 등은 이곳 건물 지하에서 피해자를 7시간 넘게 감금하고 협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주의는 않을 거야. 그냥 네가 손발이 없이 살길 바래. 유씨 일당은 A씨로부터 이자 수천만 원과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고 A씨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2억 1천만 원을 뜯어내게 됐습니다. 경찰은 유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은 폭력배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뉴스가 뭐와 연관돼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상식 배우자 그림에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도 내용만 보시더라도 충격적이죠, 친구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상식 배우자 그림의 거래 과정에서 실제 조폭이 동원이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7시간 동안이나 감금 폭행을 했고 실제 그 그림을 뺏어갔다라는 지금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상식은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배우자 그림의 거래 과정에서 조폭이 동원되었고 실제 갤러리에 있는 대표가 감금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돼서 이상식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이상식 이와 관련돼서 해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민주당한테 물어봐야죠. 왜냐? 지난해 9월달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달 뉴스예요. 오래된 뉴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상식과 관련돼서 검증을 하는 민주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공천해가지고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 제가 이상식한테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MZ조폭, 동원 관련된 이 기사에서 이거 누가 수사한 겁니까?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경찰. 자, 그런데 이상식 어떤 사람이에요? 경찰 간부였잖아요. 네? 부산경찰청장 아니었습니까? 부산경찰청장.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경찰 간부인 사람이 경찰을 수사했던 걸 몰랐다고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거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았을 가능성이.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경찰 수사와 관련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언론 보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찰 간부였던 이상식이 모른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경찰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이상식과 민주당, 특히 이재명은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